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기업 가치평가의 세계, 그 핵심만 쏙쏙 뽑아 명쾌하게 해설해드리는 여러분의 학습 가이드,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원본 자료의 주제는 바로 가치평가의 역할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져줄 수강생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치평가요? 솔직히 그냥 딱딱한 수학 공식에 숫자 대입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진짜 기대됩니다. 숫자 대입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완전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가치평가는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거든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운전대를 잡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괴물로 변하는 아주 다이나믹한 도구라는 걸 오늘 이 원본 자료 해설을 통해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좋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세계를 어떤 순서로 탐험하게 되는지 로드맵부터 살짝 알려주시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 6가지입니다. 가치평가의 다양한 역할을 시작으로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시장을 보는 엇갈린 시선들, 흥미진진한 M&A와 기업금융,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는 편견에 대한 경고까지 쭉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장 가치평가의 다양한 역할부터 시작해볼까요? 근데요, 어차피 한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건데 결국 똑같은 공식을 쓰는 거 아닌가요? 블랙스톤 H, 공식 자체는 같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가치평가를 누가 쓰느냐, 그 목적에 따라 활용법이 180도 달라집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주식 투자할 때 쓸 때랑 아예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려는 사람이 쓸 때, 또 회사 내부의 경영진이 쓸 때는 완전히 다른 무기가 되는 겁니다. 블랙스톤 H. 이어서 2장, 포트폴리오 관리와 투자 철학에 따른 역할 변화를 보시죠. 오, 투자자가 크게 소극적 투자자와 적극적 투자자로 나뉘네요. 소극적 투자자는 가치평가를 거의 안 쓴다고 나오는데 반대로 적극적 투자자들은 무려 6가지 페르소나로 쪼개져 있어요. 맞습니다. 아주 잘 보셨어요. 시장 지수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소극적 투자자한테는 솔직히 개별 기업의 가치평가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반면에 적극적 투자자들은 가치평가에 그야말로 목숨을 겁니다. 재미있는 건 그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투자 철학에 따라 접근 방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거죠. 한번 파헤쳐볼까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 분석가들입니다. 이분들의 핵심 무기는 뭘까요? 이들은 기업의 성장성, 리스크, 현금 흐름 같은 탄탄한 재무 데이터에 진짜 가치가 숨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하, 우리가 흔히 듣는 DCF, 그러니까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이나 PER, PBR 같은 지표들이 바로 이분들의 주력 무기였군요. 정확합니다. 재무 데이터라는 흙더미 속에서 진짜 가치라는 진주를 캐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현재 주가가 모델에서 계산된 적정 가치랑 다르면 이건 저평가다 또는 고평가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국엔 원래 가치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럼 표에 나오는 독점 기업 인수자, 일명 프랜차이즈 바이어는 기본적 분석가랑 뭐가 다른 거죠? 둘 다 싼 걸 찾는 거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적 분석가들이 수백 개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돌려가며 결국 제값을 찾아갈 거야 하고 베팅한다면요. 독점 기업 인수자들은 오직 자신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소수의 단순한 비즈니스에만 집중합니다. 남들보다 그 회사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가치평가도 압도적으로 정확해질 거라고 믿는 거죠. 블랙스톤 H. 이 철학을 말 그대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분이 있죠.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한다. 비즈니스가 복잡하거나 너무 자주 바뀌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없다. 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교하고 멋진 DCF 수식을 써도 그 비즈니스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예측이 빗나가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네요?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나 면도기 같은 딱 보면 아는 단순한 사업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자, 그럼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재무제표 너머를 보는 투자자들, 시장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들입니다. 차티스트와 정보 트레이더의 대결 구도네요. 차티스트는 기업의 실적이나 숫자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나 거래량 같은 시장의 교통 흐름만 보는 사람들이군요. 맞습니다. 이분들한테 가치평가는 사실 메인이 아니에요. 그저 차트 위에서 주가가 이쯤에서 지지받고 튕겨 오르겠네 혹은 여기서 부딪혀서 떨어지겠네 하는 걸 찾는 보조 지표일 뿐이죠. 반면에 정보 트레이더들은 최신 뉴스에 모든 걸 겁니다. 호재나 악재가 빵 터졌을 때 지금 주가에 이 뉴스가 얼만큼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가치평가를 쓱 꺼내 쓰는 겁니다. 또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시점 선택 투자자들은 나무가 아니라 거대한 숲을 봐요. 거시경제를 쫙 살피면서 지금 주식시장 전체가 너무 거품인데 이걸 따지죠. 그럼 옆에 있는 효율적 시장론자는요? 이 사람들은 시장 가격이 곧 진리이자 진정한 가치라고 믿는 거네요? 와우, 정답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주가에 이미 모든 정보가 100%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숨겨진 저평가 주식을 찾는 게 아니라 거꾸로 현재 주가를 보아하니 시장이 지금 이 회사의 성장성이랑 리스크를 딱 이 정도로 보고 있구나 하고 역산해내는 데에 가치평가를 씁니다. 발상의 전환이죠. 네 번째 섹션 4장입니다. 여기가 정말 드라마틱하죠. M&A, 기업 인수와 시너지에서의 가치평가입니다. 기업과 기업이 덩치를 키우기 위해 만나는 M&A 전쟁통에서는요, 가치평가가 그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협상의 무기가 됩니다. 보통 기업을 인수할 때 프리미엄, 즉 웃돈을 얹어주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3단계 계산법에 있습니다. 첫째, 인수당할 기업이 혼자 있을 때의 적정 가격, 즉 기본 가치를 구합니다. 둘째,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빵 하고 터지는 시너지 가치를 더하는 거죠. 아하,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구조조정 가치는 혹시 기존에 일 못하는 경영진을 확 물갈이해서 얻어내는 그런 밸류를 말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싸움이 치열한 적대적 M&A에서는 이 구조조정 가치가 인수를 정당화하는 아주 치명적인 명분이 되곤 합니다. 근데요, 선생님, 적대적 M&A처럼 막 서로 싸우고 뺏고 뺏기는 상황이면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가치평가의 편견,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엄청나게 낄 것 같은데요? 블랙스톤 SH. 정말 예리하시네요.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차가운 팩트와 인간의 뜨거운 욕망이 정면 충돌하는 곳이에요.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방어자는 자기들 가치를 우주 끝까지 부풀립니다. 반대로 어떻게든 먹으려는 인수자는 자기가 부른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려고 애널리스트들을 쥐어짜죠. 숫자가 얼마나 처참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들어갑니다. 기업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죠. 기업 금융과 가치 극대화입니다. 아, 밖에서 투자할 때만 가치평가를 쓰는 게 아니라 회사 안에서도 결국 모든 결정이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하나의 목표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경영진이 매일 하는 고민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돈을 벌지 결정하는 프로젝트 선정. 그 거대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지 주식을 발행할지 고민하는 자금 조달 전략.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너스로 돌려줄지 정하는 배당 정책. 이 세 가지 레버리지를 땡기는 모든 순간이 결국 기업 가치를 펌핑하는 과정입니다. 가치평가의 원리를 모르는 경영자는 운전대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블랙스톤 H. 어느덧 마지막 6장입니다. 결론. 편견을 주의하라.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함정이죠. 가치평가는 객관적인 수학이 아니다. 와, 이 문장 진짜 뼈를 때리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복잡하고 화려한 수식들이 결국 절대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블랙스톤 H, 인정하기 싫지만 팩트입니다. 시장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럴싸한 엑셀 모델과 복잡한 공식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가치평가는 그 첫 단추부터 인간의 주관적인 추정과 가정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 시작점에 편견이라는 불순물이 아주 한 방울이라도 섞여 들어간다면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정교한 모델을 돌려도 결국 완전히 틀린 쓰레기 같은 값을 뱉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가치평가가 투자자의 철학, 치열한 M&A 협상 테이블, 그리고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얼마나 천의 얼굴을 겨눴는지 원본 자료를 통해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해 보이는 숫자들 뒤에는 항상 흔들리는 인간의 심리가 숨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가치평가가 결국 우리가 만든 가정에 의해 좌우되는 거라면 지금 당신이 모델링하고 있는 그 엑셀 속에는 과연 어떤 은밀한 편견들이 숨어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허유, 진짜 훅 들어오시네요. 무작정 엑셀 숫자만 맹신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편견부터 싹 다 점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오늘 진짜 유익했어요. 훌륭합니다. 복잡한 공식을 다루는 화려한 손놀림보다 그 숫자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맑고 객관적인 눈이 훨씬 더 중요한 법이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원본 자료 해설이 여러분의 날카로운 투자 통찰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가치평가의 세계를 안내해드린 여러분의 가이드 블랙스톤 H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요.